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밖에 나가면은 좀 동포분들 만나면은 이 아리셀 화성 공장이죠. 이 화재 참사 관련돼서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이 중국 동포들 희생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냐 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동포 지원 단체 등이 이제 공동 이 성명서를 좀 발표를 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뭐 최근 좀 상황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는 아리셀 화재 참사, 네, 이 4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뭐 진상 규명이라든가 뭐 보상안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건데요. 뭐 저도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뭐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매일 관심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이죠. 첫 시민 추모제가 열렸을 때도 뭐 현장으로 가서 뭐 다녀온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 유가족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연계가 되어 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내막은 지금도 저도 깜깜 무소식이다, 잘 모른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중국 동포 단체 이번에 화재 참사의 이 대책 연합 대책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이 8월 5일, 뭐 8월 8일 이때쯤에 이제는 함께 이 시민 추모제에 할 때 참여를 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 유가족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해왔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근데 이 중국 동포 단체들도 이 시민 추모제에 좀 참석을 해서 중국 동포 희생자와 이 유가족들에게 좀 힘을 보태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그런 거는 굴뚝같이 갖고 있지만은 사실 보니까 이 참여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시민 추모제를 주최하고 있는 대책위, 그런 유가족 협의회 돕는 이 대책위가 사실 좀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정부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인 이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시민 추모제에 참여를 했다가는 괜한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영주권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런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이 건설 노조에 대한 강한 입장을 보였었죠. 그때도 집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반정부 시위 뭐 이런 거에 이제 참여를 하다가 어려움을 처하고 되는 그런 동포들, 외국인들도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 추모제에 좀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 동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이제 힘을 보태고 싶지만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이 참여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최근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9번째로 그러니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종합 소식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성시가 3월 31일까지 아리셀 유가족 체류 지원을 연장을 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는 당초 지난 6월 24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7월 31일까지 유가족들의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과 사측 간의 이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유가족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리고 희생자의 장례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서 유가족 지원 연장을 8월 말까지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날짜로 이 주간 경향이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유가족 대책위에 인터뷰한 기사 내용인데 제목은 이겁니다. 이 진실을 알고 싶은데 이 보상 합의만 재촉하는 아리셀에 참담하다, 이런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는 지난 7월 29일 가졌는데요. 근데 쭉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중국 동포 유가족들을 향한 이 한국 사회 역시 혐오와 이 차별 뭐 이런 게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마주쳐야 할 유가족들의 그런 상황, 이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혐오와 차별에 마주쳐야 할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리셀 참사가 지금 40여일이 됐는데 한국의 혐오, 차별과 싸우는 유가족 대표를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빨리 끝내라. 일부 이 닥달에 한국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봐달라. 중국 동포 유가족의 입장을 이렇게 전하는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리셀 화재 참사를 다룬 보도에 이 중국인에게 세금 낭비 반대, 빨리 장례 치르고 끝내라 등의 이 댓글이 달렸다. 네, 이런 댓글도 저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 유족학에 지원되는 이 긴급 생계비, 숙박비 등은 지자체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기업으로부터 구성권을 행사해서 모두 이렇게 회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 세금이라든가 이게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잘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먼 돈 논란 하면서 제기를 해서 이 혐오를 이 부채질을 했다, 이렇게 중앙경영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험이 이제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된 구조를 파헤쳐서 성찰을 해야 할 시간에 이 한국 사회는 아리셀 유족들에게 빨리 끝내라는 이런 닥달을 하는 셈이다고 이 주간 경향이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이거에 마주쳐야 하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더 가슴이 정말 아플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포 지원단체 100여 곳이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재동포 청장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포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발전의 밑거름과 같은 존재이다. 이들이 더 이상 이런 참사로 희생되지 않도록 재동포청도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또한 내 외국인 차별 없는 보상과 동포 유족들이 애도의 시간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재동포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밑에는 이 공동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 그리고 개인 이렇게 해서 한 100여 곳에 이렇게 서명한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재외동포의 안전한 노동과 권익 보정에 대해서 재동포청도 나서라. 네, 동포 지원 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 또 개인들이 이게 서명한 이 공동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들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이 재동포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동포청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이 동포 정책에 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든지 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좀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동포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어쨌든 좀 이야기를 대변자로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유가족들 와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재동포청에 함께 고민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동포 지원 단체를 비롯해서 이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은요, 오마이뉴스가 지난 7월 24일 보도한 겁니다. 이 박동찬 씨,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 소장 인터뷰고, 이 중국 동포 5세이고 이 서울대학교에서 이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나 그럴 거예요.
아리셀 화재 참사에 중국 동포 희생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국 동포 출신의 이 박동찬 씨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 유가족들을 위한 이 통역사로 이렇게 자임해서 호소를 하고 나왔는데요. 한번 좀 그 주 내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온 유가족을 위한 통역사로 나선 26세 중국 동포 5세 박동찬 씨. 6월 말부터 중국에서 유가족들이 입국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산업재해, 법 용어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 꾸려진 아리셀 산재 피해가 가족 협의회 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에서 통역을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통역사로 나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동찬 씨는 우리 한국도 한때 노동자들을 외국으로 보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윗세대가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차별과 고생, 수모를 조금이라도 떠올려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는 외국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이 소독 파견 간부와 간호사, 한국 사회를 말하죠. 그리고 1970년대는 중동 파견 건설 노동자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 윗세대가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고생, 수모를 조금이라도 떠올려주면서 정말 우리 이번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이 중국 동포들이 많았는데 이들에 대한 혐오와 이 차별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9번째로 이렇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참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언론에도 많이 좀 관심이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관심을 끌어올려서 좀 힘을 보태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